수많은 국정농단. 최순실은 그 와중에 자기의 존재를 과연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예? 수많은 국정농단, 권력서의 1위 소리를 듣던 최순실이 등장하고 회의를 연 다음에야 중대본에 간 거 아니겠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간 박 전 대통령. 그러면 그 와중에 최순실은 청와대와 들락날락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뭐라 생각했을까? 그게 질문입니다. 여전히 되풀이 최순실 2심 재판 전략. 퇴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이상하다. 그리고 기획된 국정농단이다.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수감 생활을 약으로 버텨요. 원비어처럼 사망할 정도라니까요. 법정에 오래 못 앉아 있겠고요. 2심 재판 일과 시간 안에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 2심을 앞두고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둔부욕창에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태블릿 법정 실물 공개 당시에 그거 내 것 아니다. 나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여전히 태블릿 PC는 조작된 사건이며 기획된 국정농단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낙인을 벗으려는 일념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 태블릿 관련자 등 14명 무더기 증인 신청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30년 동안 교육사업에 헌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기 변론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네.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작가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은 겁니다. 목이 다 쉬었더라고. 봤더니 뭐 대성통곡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울었대. 장시호가 그걸 듣고는 표현을 그냥 대성통곡이라고 하니 최가 쇼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이 울었대요.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목이 아마 쉬어서 제대로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후회 막급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얘기는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 법적 책임 여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중인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중에서 책 쓴다는 게 나는 누구인가였던가요? 지금 그렇죠. 가제가? 근데 어쨌든 송문희 교수님부터 잘 짚어주세요. 그때 대선 때 그 최태민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대를 이어서 어떤 정치 기획
기획사의 대표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하면 좋겠는데 본인이 볼 때 뭔가 좀 무기력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과거 왕조시대에 수령청장 하듯이 그런 식으로 국정까지 걱정을 하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겠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송 박사님은 정말 영혼이 맑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둔부욕창으로 재판을 오래 받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어요. 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라던가 아니면 손석희 JTBC 사장도 신청하는 등 그 얘기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끝까지 투쟁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이 시대에서 제일 불행한 정치적 희생자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둔부욕창이 괴로울 텐데 저거 병보석 안 돼요? 근데 둔부욕창이 재판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둔부욕창 생기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거는 사실 워낙 저거는 특이한 분이라서. 타당하지가 않고 확인도 안 되니까 아마 저런 말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송 교수님이. 기획사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아이돌을 키웠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안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예. 그리고 저 김광석 부장으로 갑니다. 뭐 이런 생각일 겁니다. 나는 원래 그 시녀라는 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나는 원래 시녀로 출발했는데 요즘 보니까 나를 매니저나 무슨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나한테 그 정도 보상이 따라야 될 텐데 뭐 요즘에 들어오는 것도 보상이 없고 하면서 머리 아프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진수희 저는. 아니 지금 최순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일까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최순실은 분명히 자신이 비선실세임을 저는 인지했다고 봅니다. 실세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렇겠죠. 박 대통령이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자신에게 다 마치 결정장애 있는 것처럼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거는 다 최순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세월호 그 7시간이 밝혀지면서 그 최순실이 오고 난 이후에 최순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중대본에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결정이 내려진 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최순실은 반 정도는 굉장히 저는 두려움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결정을 자신이 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대단히 그 상황에서는 마치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인 것처럼 약간 착각도 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뒷문으로만 다녔죠. 결국은. 뭐 차명희 전 의원은 준비하셨어요? 저는 뭐 제가 그 현재 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다 믿으면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순실이가 상황했든지 수렴청정했든지 아니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결정장애든지 할 텐데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경재 변호사가 한 2번 언론에 그 실제 인터뷰한 건 내용 저는 그것이 더 신뢰 가능하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여러 가지 그 여론 재판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흘리고 그것을 받아쓰는 일부 언론의 그 얘기에 비하면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저는 보여지는데 그 얘기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로부터는 어떤 개인사 여러 가지 뭐 김치나 뭐 속옷 이런 것들을 도움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최순실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득문득 던지는 얘기들이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선함을 줬고 그런 것들이 최순실 씨를 이제 좀 으쓱하게 한 그런 그 관계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서 최순실 씨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셰프이지만 그렇지만 철학하는 셰프다. 난 나름대로 어떤 그 이 철학적 소양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 정도는 했을 거고 아마 자서전 써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자기소개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요. 아니 그 이경재 그렇게 할 변호사 수도 얘기를 있다니까요. 보면. 국민들이 이제 듣다가 제가 그냥 그 생각이 나서 한 말씀이고 저 양무석 박사는 저 안 안 한다고 할라 해가지고 했는데 시청자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랬다든지 그런 적은 없죠. 그거는 그
아니고요. 네. 그 유튜브 지금 그 우리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정말 그 이 최순실의 책에 대해서 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영학이도 옥중에서 책을 쓰고 최순실이도 쓰고 얼마 지나면 옥중 책들이 대박 나겠군. 이렇게 상당히 지금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이없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최순실과 이영학이 돼버린 거죠. 아시죠? 이영학이 누군지는. 네, 그렇습니다. 사회가 좀 건강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진행하면서 자꾸 해요. 수도 없이 지금 화면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있는데요. 검찰 따라서 검찰, 법원의 신뢰가 서지 않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해도. 그리고 결국에는요. 온 가족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전 대통령, MB, 아버지가, 가장이 검찰 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